안녕하세요. 인생명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취해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5가지 추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행동들을 피함으로써 더욱 멋지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부정적인 태도와 불평을 하는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불만이나 과거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행복해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중 할머니가 항상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삶에 대해 불평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 인스턴스로 사다가 먹으니 맛이 없어 라고 말하며 지금의 식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할머니의 불만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며 모임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거나 소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할 때 나이 든 손님이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서비스가 나빠졌어? 라고 불평합니다. 바리스타나 다른 손님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커피숍에서의 경험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일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태도와 불평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자주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신도 더 불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집을 꺾지 않고 완고한 모습을 가진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런 건 어려워서 몰라. 그냥 예전처럼 전화기로 전화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앱을 배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하기에 가족 간의 소통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년의 아버지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인간 내비게이션이지. 라며 새로운 기술을 거부합니다. 그는 오히려 익숙한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 하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거나 불필요한 길을 돌아서 가는 일이 잦아지며 가족여행이나 외출 시에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고립된 모습의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게 되며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던 할아버지가 요즘은 그런 활동이 귀찮고 힘들어 며 모든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노인 대상 건강 세미나나 문화 행사에 대해 그런 건 내가 관심 없어서 난 잘 몰라 라고 말하며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회적 참여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며 정서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자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려 해도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니 괜찮다 라며 대화나 만남을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약해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도하게 의존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집에서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구가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야 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불필요한 문제 해결에 시간을 쏟아야 하고 할아버지는 자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가 건강 문제에 대해 병원 방문 후 모든 의사 결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자녀에게 의논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나은지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가 결정해줘. 라며 스스로 치료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어려워하며 과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동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의존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고 난 필요 없다.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검진을 미루거나 아예 거부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건강 문제를 놓치게 되어 나중에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약 먹는 걸 잊어버렸네. 병원에 가봤자 똑같은 약이니까 집에 있는 거 이거 2개 먹으면 된다. 라며 자주 약 복용을 건너뛰거나 스스로 복용량을 조절합니다. 약물 복용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질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약물 복용, 적절한 수면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5가지 추한 행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들을 피하고 더 나은 태도와 습관을 갖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유지하며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